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저녁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낮에 보니까 댓글 중에 혹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미리 공지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네, 미리 공지해 놓으면 서로가 좀 접속하기가 좋겠네. 그런 간단한 것도 이제 댓글 때문에 배웠고, 오늘 그 편집하는 스마트폰으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중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탁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늘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18,000원짜리 한 개 사가지고 시작한 시골 촌놈 유튜브가 조금씩 아주 느리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백범 일지를 쓴 김구. 일지, 빼어날 뜻을 가진 사람이다. 내 뜻은 독보적이다, 빼어나다.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고, 춘원 이광수가 윤색을 넘어서서 거의 섰다라고 알려져 있는 백범일지의 주인공 백범 김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요즘 펜앤마이크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환경 관련 영상하고 백범에 대한 실체가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늦더라도 며칠 뒤에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따라잡으면서 흥미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김구는 김창수였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민비를 죽였다고 하는 일본 낭인이 아니라 허재비 한 명 때려 죽였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이 상해 끝까지 맡아서 끌고 왔는 노고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도 공산주의 노선이었던 건 아니고, 그분이 이승만에 비해서는 어떤 식견이라든지 통찰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운영하면서 왔는 거는 우리가 인정은, 평가는 평가대로 하는데, 김일성이에게 가서 남한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에 어떤 이용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통성에 이용이 되고, 또 지금 좌익들이 김구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내심 이승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거에 김일성이 김구를 이용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좌익 정치인들도 김구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워낙 김구 하면서 거의 세종대왕급으로 이렇게 칭송이 깔려 있다 보니까 비판 없이 그냥 김구 하는 그 정도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역사의 어떤 인물들, 근대 들어와서 오히려 저는 우리 역사에 영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까발려 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사회 통합에 있어 가지고 장점일까 단점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제대로 까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7년 이게 한국경제신문 신문 조각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대장 김창수라고 하는 김구를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잘못된 역사인데, 특히나 영화로 역사를 배우는 그런 세대가 지금 충만한 시기에 이거는 틀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투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말장난 같은 토착 외구라고 하는 용어 프레임이 얼마나 잘 먹혔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아는,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태권도 관장이 있는데, 위안부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역사관 김원봉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영화를 보고 그렇게 굳게 믿고 학습을 했더라고요. 그야말로 동굴 속 우상화 작업이, 상징 조작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김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한 개가 있어서 제가 빼내봤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안중근 의사 외손녀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핏줄입니다. 황은주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때도 생활이 아주 빈곤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세션, 지금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야밤에 아버지 방에서 꽝 하는 총소리가 났고, 암살범은 광복군이었다. 광복군이 암살범이었다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 유일한 생존 외손녀로서 연금은 받지 않습니까? 외손이라서 신청한 적은 없어요. 다만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5번 신청했지만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기각 통보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안중근은 2남 1녀를 뒀다. 큰아들은 6살 때 의문사했다. 둘째 아들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안중근이 총으로 저격해서 죽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망부를 대신해, 자신의 아버지 즉 안중근을 대신해서 속죄한다 라고 사과함으로써 평생 변절자 시비에 휘말렸다. 맏딸 안현생이 그의 어머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교가 있자 안현생은 서울 명동 수녀원에서 프랑스 신부의 보호 아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3세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너가 가족과 합류했다. 그 뒤 안중근 가족은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로 이사했다. 안현생은 거기서 독립운동하던 황일층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사위가 됩니다. 이 여성분의 아버지. 황일층은 신흥무관학교, 당시 이시영이 설립한 독립군 양성기관을 나와 상해 임정 초대 군무부 참사를 했다. 무장독립단체 구국모험단의 일원으로 폭탄 제조 기술에 능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대적인 조선인 검거 바람이 불었어요. 이를 피해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옮겨갔어요. 그 뒤 다시 충칭으로 옮겼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졌어요. 그 뒤 상하이는 일제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일제는 아버지를 체포해 평양으로 강제 압송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상하이에서 외할머니 안중근 부인 외할머니와 함께 남았고, 어머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5년간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 일본 담당자가 중국 상주성 쉬저우의 거류민 단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아버지를 조선인 교민회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쉬저우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일본인 동네에 방 2칸을 줬어요. 최부식 기자가 묻습니다. 조선인 교민회장이라면 일제의 행정 조직 안에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황은주라고 하는 여성분이 일본 놈의 녹을 먹었냐는 물음이군요 라고 좀 강경하게 갑자기 받아칩니다. 이런 어떤 반응 자체가 바로 친일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만들어낸 친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단죄, 사회적인 단죄를 하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진웅 같은 사람도 경상도 출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경상도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름 붙이자면
어떤 컴플렉스냐? 씩 쳐다보니까, 깊이 공부 안 하고 씩 쳐다보니까, 아, 5.18 저거 전두환이 하라고 지시했는 거 맞네. 이렇게 되고, 이 친일했는 그 정당을 뽑아내는 지역이네. 뭐 이렇게 되고, 박정희가 있던 곳이네. 좌익들로서는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경상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경상도 안 할래. 나는 진보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설익은 역사관을 가지고 경상도 컴플렉스라는 걸 자기가 자진해서 떠안으면서 좌익들보다 더 골수 좌익적 행동을 하고, 또는 사촌격인 조선 국뽕으로 빠져드는, 저는 그런 좀 심리적인 현상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일본 녹을 먹었냐는 물음이군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다들 그때 당시에 먹고 살려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 뿐인데, 자발적으로 시조에 간 것이 아니라 강압에 끌려갔어요. 거의 포로 생활이었던 거죠. 그걸 부역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요. 최보식 묻습니다. 아버님이 변절, 친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답합니다. 위안부는 학도병에 끌려간 것을 친일했다고 하는 소리나 같겠지요. 아버지가 거기서 친일을 했으면 그 뒤 그런 정언이 나왔을 테고 친일파 명단에 올랐겠지만 그건 없습니다. 뭐 쭉 나오다가요. 이보다 2년 전 외삼촌인 안중근의 아들이 그렇게 참배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의 죄를 내가 속죄한다 사과해서 일본의 선전 도구가 되었죠. 백범 김구가 민족 반역자 안준생을 처형하라는 공고를 냈다면서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은주 여사가 답합니다. 백범은 과격했잖아요. 백범은 요만한 흔적이라도 뭔가 일본 때가 묻었다 싶고 자기가 단죄하고 싶다고 하면 죽여라, 처형하라,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씁니다. 민족 반역자 안준생을 처형하라. 안중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백범은 과격했잖아요. 임정의 지도급 인사로서 신중치 못한 언행이었어요. 당시 안 의사 유족을 돌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백범은 과격했잖아. 이 말 기억하시고요. 외삼촌은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멍해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백범 김구가 죽여라, 처형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런 걸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변절, 민족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김구야말로 마지막에 가서는 김일성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민족 반역적인 행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통에. 그리고 그때 북진 통일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쪽에서 처형되고 도망쳐 나오다가 죽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그런 평가에 김구의 김일성에 대한 어떤 유착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당연히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국행 배를 타기 위해 충칭에서 상하이로 내려오던 광복군 40명도 들어왔다. 이제 점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데, 광복군이 모여들고 그 광복군과 함께 또 일본에 갔던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군인들도 갔잖아요. 일본 군인으로 신분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맞닥뜨린 거예요. 조선으로 귀국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동안 거기서 이제 뭐 먹고 살고 또 교육도 스스로들 뭔가를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 군인 출신 조선인들이 교사 역할도 맡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광복군들도 들어온 거예요. 40명이. 그래서 거기서 맞닥뜨린 겁니다. 광복군은 자기 말을 따르라며 점령군처럼 행사했어요. 아버지는 학병들을 일본군 앞잡이처럼 봤겠지요. 학병들과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는 중재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1945년 12월 3일이었죠. 최보식이 묻습니다. 여사님은 당시 17세였는데 현장에 있었나요? 답합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겨울밤이라 거리는 조용했죠. 나는 전기불을 켜놓고 학생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술을 놓고 있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서 꽝 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쏜 것이었어요. 범인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일 요량으로 우리 쪽 방문을 열었어요. 순간 학병이 공부하고 있다. 학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군으로 갔던 조선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 테러범이 들어오니까, 광복군이 들어오니까 이놈 하면서 문 앞으로 달려가서 왼손으로 총구를 맞고 발로 걷어찼어요. 범인은 2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뒤 달아났어요. 도주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범인은 광복군이었어요. 최보식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이유로 임정에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설도 있더군요. 답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설령 친일파를 단죄하겠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체포해 조사나 재판을 받게 했어야 옳지, 야밤에 하수인을 보내고 총 쏘고 도망가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치하도 아니고 해방을 맞아서 아버지가 이국 땅에서 동포손에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분해요. 자, 백범은 과격했잖아요. 백범은 안준생을 처형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백범은 과격했잖아요. 여기서 단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살 직후 임정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임정에 있던 이범석 장군,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대한민국. 그분이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이범석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부인을 보내 우리를 위로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나는 이범석 장군의 부인과 함께 먼저 귀국해서 이듬해 5월 부산에 도착했어요. 최보식 묻습니다. 임정 주석이었던 백범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합니다. 예, 귀국해서 곧바로 경교장을 찾아갔어요. 백범은 방에서 두루마기 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백범에게 백범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놀아주고 어릴 때 백범이 오면은 이분 황은주 여사를 무릎에 앉혀서 놀아주다가 바깥에서 대문이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면 뒷문으로 도망갔다 이런 일화도 여기 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암살당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울었어요. 백범은 입을 꽉 다물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 무언가 위로라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랬지, 너 애비 죽었지, 그때 니 참 힘들었지, 슬펐겠다 말이라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내가 백방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원한을 내가 한번 풀어주겠다 이렇게 답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그냥 그래 힘내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영화 찍는다고 말이죠. 연예인 이경규가 그랬잖아요. 이경규 씨가 록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깝죽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마지막 피부치인 황은주 여사로부터 인터뷰로부터 볼 수 있는 백범의 성품, 이렇게 할까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